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사이의 윤심 논쟁이 뜨겁습니다. 자, 오늘은 양측 캠프의 관계자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총괄 본부장 그리고 손수조 안철수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후보 사이에 있었던 공방을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심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거 아닌가? 저는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과학기술인 출신의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대통령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때 과연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그게 사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이 보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 내내 이른바 윤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윤심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심이 뭔가 또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양측 캠프 관계자들에게 한 분씩 이제 차례로 좀 여쭤볼게요. 자, 먼저 김기현 캠프의 이제 윤희석 본부장께 좀 여쭤보겠는데 과연 윤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심이라는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그 관계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죠. 대통령 한 번도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예.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판단할 때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당대표, 즉 여당을 이끌 수 있어야 차기 총선에서 정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승리를 이끌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잘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하나의 큰 목표, 주제, 양상이라고 볼 때 예.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자꾸 윤심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 아니고 이제 윤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때는 윤심이 이제 본인에게 있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 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집권 초기이고 또 우리 당원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과 말씀 주셨듯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안철수는 대통령과 신뢰가 없습니까? 아니죠. 신뢰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같이 하고 예. 인수위원장직을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같이 밥을 꼭 먹고 같이 뭐 티타임을 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신뢰가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아니라고 또 소통이 안 된다고도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법률가 대통령 그리고 과학기술 당대표 이렇게 환상의 조합으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아무래도 다가올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힘이 되는 그런 당대표가 있어야만이 170석, 정말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오게 되고 더 많은 우리 당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대통령실의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됐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심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하고 일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친윤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고충을 털어놨다는 김영우 전 의원의 발언이 이른바 김장연대의 균열을 암시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손수조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장제원 의원이 김영우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영우 전 의원이 볼 때는 김장연대가 깨졌다고 이야기한 김기현 의원에게 장제원 의원이 좀 섭섭함을 느꼈다라는 거를 본인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입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김장연대 말하신 분도 김기현 후보 측이고 예. 이제 김장철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김기현 후보 측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섭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김영우 위원장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캠프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대응하지 마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장제원 의원은 이 전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후보 사이의 관계는 틀어지는 게 없다. 틀어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틀어질 이유가 없죠.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김영우 의원이 그 두 분 간의 은밀한 전화 내용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밖에다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같은 당내에서.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민통합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통합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직을 맡고 계신데 이런 정치활동하면서 어떤 중립성이 위배될 수 있는 이런 논란을 촉발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이 안철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실 생각을 하셨으면 애초에 그 직을 그만두시던지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영우 전 의원이 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회에서 갑자기 해촉이 된 건 맞잖아요. 갑자기 해촉이 된 건 맞는데, 자, 그걸 두고 대통령실이 또 당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다. 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먼저 그랬다고는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역으로 대통령실이 또 전당대회에 이렇게 개입되는 양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직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제대로 선거운동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될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렇다면 김영우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인 건 이제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자, 이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본인이 먼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사실관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께서는 선대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한길 당시 국민통합위원장과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잠시 직을 내려놓는다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지금 해촉된 상황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김영우 전 의원이 먼저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김한길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만두겠다기보다는 휴직인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촉이 된 부분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또 김장연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당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백의 종군을 선언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제가 첫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자, 뭐 김장연대가 공식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사무총장은 장제원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무총장설 확산을 미디어는 이제 차단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냐 궁금하실 텐데 결론은 이제 공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천을 할 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당 사무총장은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천관리위원 한 10명 남짓한 분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들 보시죠. 예.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번 2020년도 21대 총선 당시 저희 당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예를 들어보면 물론 사무총장이 당연적으로 공관위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공관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이렇게 다 합의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가는 거지 사무총장이 뭐 공천을 주도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n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 한들 그것이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돼서 공관위에 들어가서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직선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미연에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을 하고 또 본인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그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본인의 자신만의 선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안철수 캠프,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무총장 이야기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린다거나 자, 이런 게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제원 의원님께서 백의종군을 선언하시고 이제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고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결정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선거인데 장제원 의원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되돌이켜 보면 장제원 의원을 먼저 알고 김기현 대표를 아신 분들이 많을까요? 김기현을 먼저 알고 장제원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장연대라고 했던 그 초반의 그 연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제원 의원님이 어떤 그 이제 후광까지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되면은 장제원의 어떤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논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의심처럼 예. 이어지는 연상작용 같고요. 결국은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공천입니다. 예. 이 공천을 빼고는 정치의 개혁이라든지 당권이라든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공천이라는 것을 정말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당원분들 100%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늘 공천 논란으로 우리 힘들었으니까요. 예. 저 역시 진박 공천, 진박 후보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 당원들 모두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박 공천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었던 역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꼈던 대통령에게 얼마나 그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었는지 우린 너무나 학습하고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당원분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천 부분도 굉장히 시스템 공천으로 이루어지게 당원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의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캠프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시점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상승세를 탔다기보다는 1월 초부터 시작된 나경원 의원의 출마 불출마 여부 한 3주 정도 끌었죠. 그 사이에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나경원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이 출마를 주저하는 사이에 김기현 지지로 바꾼 거예요. 이미 반영이 돼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올라갔고 예. 그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시던 분들 중에 김기현으로 옮겨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일순간에 안철수 의원 지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른 것처럼 보이죠. 예. 결국은 상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진 표가 양쪽으로 분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여론조사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방식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그 중간에 좀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방식은 다른 거 ARS로 자동으로 전화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 조사였고요. 또 안심번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번호 통신 3사에 속하지 않는 번호 가입자, 즉 알뜰폰 가입자들 15% 정도가 빠집니다. 예. 그분들이 어느 쪽에 더 치중하신 분들인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여론조사에는 재질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응답 유보층 모른다. 이게 대충 17에서 26% 정도 나오는데 이 조사는 7.5%밖에 안 나와요.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은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여론조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이 지지한 사람이 없거나 모르겠다면 투표를 안 하죠.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은 이미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은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 예측치로는 부적절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한 60% 정도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그 여론조사에 상당한 의미를 좀 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고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당이 80만 선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셨고 또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그 숫자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거나 그렇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기보다는 예. 정말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정당을 만들고 싶은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육관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버스 대절해서 예. 올라오고 현장에서 찍고 했었지만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로 다들 투표를 하시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시고 각자의 결정이 다 있으십니다. 국회의원이 뭐 누구 뽑으라 한다고 그렇게 영향력이 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번에 80만 당원 선거를 모바일로 하면서 그 결과는 물론 여론조사도 이제 참고는 하겠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고 그 각각의 당원분들의 선택은 정말 당원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후보 사이에서 이랬던 이제 구설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얼마 전에 가수 남진 씨 그리고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지자로 오해받으면서 이제 곤혹을 치렀습니다. 자, 결국 김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후폭풍을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에 보면 이 두 분과 김연경, 남진 두 분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어서 예. 양 당사자가 어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표현상의 오류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이렇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어디서 마주치게 되면은 서로 인증사처럼 서로 이렇게 친분을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서 뭔가 서로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상당의 합당전 이자, 자, 이 부분을 당에 또 청구를 한 것을 두고, 자, 이게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에 들어왔는데 뭐 이자까지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률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 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님 돈 많으시잖아요. 네. 부자신데 뭐 그렇게 돈에 연연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상 그 당시 대선을 떠올려 보면요, 쭉 끝까지 가셨으면 70억 보전 받으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포기하시고 단일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의미, 그 진정성을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제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뭐 받을 의지는 없는 겁니까? 청구만 일단 해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법은 지켜야 되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제 그
그건 한 것이고 예. 그것보다 우리 당원분들은 그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 당에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심리적인 감정적인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더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단일화 할 때의 그 후보의 심정, 정말 정치인이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단일화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 단일화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단일화를 했다는 그 진정성, 그 감성을 좀 더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초만 얘기할게요. 예. 자, 70억 다 그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한 얘기는 지지율이 15%를 넘는다는 얘기인데 득표율이 과연 그 당시에 그 정도 됐었느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사실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 후보보다 우리 후보가 훨씬 국민의 힘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합당하다. 그 이유를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당원들의 판단 기준 그것일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보여줬던 김기현 의원의 역할, 그리고 대선 이후, 승리 이후에 보여줬던 대통령과의 신뢰가 섞인 여러 가지의 정치 행위, 충분히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다음 총선이 지금 전당대회가 전쟁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이 정말 더 큰 전쟁이죠. 이 총선에서 그야말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가서 이 여소야대 전국을 이제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3대 개혁,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나섰을 때 정말 영호남 플러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캠프 관계자분 그리고 윤희석, 손수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